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방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요. 일단은 지금 대통령실은 여전히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여전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의료 개혁 입장 변함없다. 의대 증원 유지 방침, 즉 의료 서비스가 개혁이 돼야 하는 것과 의대 증원에 대한 문제가 논의가 되는 것은 저는 조금 별개로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료 서비스가 개혁할 수 있는 부분들 개혁하면 좋죠. 개혁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뭐 전 나쁘진 않다고 봐요. 다만 의대 증원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이 응급 의료가 붕괴되거나 대형 병원들이 대부분 이 그 의료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러면서 여러 이제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함이 생기다 보니까 이건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엄청나게 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환절기입니다. 또 추석 연휴가 되면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설까지 지금 들리냐면 우리 사회가 사회 특권층이나 계층을 분류해서 이야기하진 않지만 국회의원들이나 뭐 저명하신 박사님들이나 뭐 돈 많은 사람들이나 병원에 뭐 예를 들면 기부금을 막 수십억 낸 이런 자산가들조차도 의료 예약을 잡으려고 하거나 응급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찾아갈 병원들을 뺑뺑이를 돌아야 될 정도로 서울 수도권도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 심지어 보건의료노조가 29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고위 관계자의 인터뷰가 세상에 드러난 것처럼 응급의료 이 붕괴 상황은 9월 1일부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미 어제 그 입장이 고위 관계자 발로 나왔고 오늘 또 대통령실이나 정부 발표를 보니까 이거 지금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아니 왜 이러시는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요. 의료 개혁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근데 응급 의료가 붕괴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막아요? 이거 어떻게 막아요? 지금 정부 입장 보니까 딱히 그것이 해법도 아니더만. 그래서 보면 추석 명절 연휴 응급 진찰료 가산 확대하겠다. 경증 환자를 분산시키겠다 정도의 정책이에요. 경증 환자 분산에 대한 내용은 일단 일부 나왔어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명절 전후인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 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평소보다 일단 늘린다. 당직 병의원 운영하고 군 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도 함께 돌리면서 비상 진료 체계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원래는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이 되던 응급진찰료 한시 가산을 더 확대해가지고 경증 환자를 분산시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지원하지만 인력 지원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장 의료진의 기존 인상분인 진찰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접근도 사실은 본질적인 접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해 현장 의료진에 대해서 어쨌든 돈을 더 주겠다 이거고, 인센티브 확대합니다. 응급실 후속 진료로 입원하는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인상합니다. 이거 돈 지원입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 집중 관리 방안, 이거는 뭐 권역센터나 지역센터 중에 일부를 지정해서 어쨌든 중증 전담 응급실을 따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지원 정책들은 나와 있는데, 제가 사실은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인력 지원 부분입니다. 인력 지원 부분. 지금 한다는 이 정책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던 응급실에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해서 24시간 365일 동안 특정 인물이, 특정 전문의가 계속 거길 상주하면서 이 사람에게 어떤 그 의료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방안이 아니고, 오래 일해? 열심히 일해? 너 혼자 해? 한두 명이 일해? 돈 더 줄게. 이거고요. 응급 환자 중에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들에게 의료 부담, 그러니까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더 안겨주면서 환자를 좀 분산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본질적인 해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내일부터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물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자면 이것은 일부일 뿐이고 전체가 다 파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식이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야, 저는 지금 이 현실 인식이라는 것이 너무 죄송한데 좀 가짜나서 이 정도로밖에 그 파악을 못하는 건가? 이 정도의 해법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이 사안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요. 아니, 너무 심각해요. 아, 진심으로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전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차관은 애저녁에 물러나야 될 사람인데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안 괜찮아요. 현장을 좀 보세요. 현장을. 전화 한 통만 돌려보셔도 돼요. 예? 아, 진짜 너무하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세세하게 제가 분석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지금 각 커뮤니티나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온도는 엄청 심각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사안을 이게 끝이에요? 진짜로?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이 현실 인식이 너무 안 되신 것 같아. 어제만 하더라도 이대 목동병원 쪽은 제가 많이 주시하고 있는 병원인데 왜 주시를 하느냐? 이쪽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선생님이 혼자 보시거나 한두 명이 운영을 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남궁인 이분이 자신의 SNS에 거의 혼자 이 권역 응급센터를 혼자 보거나 각 지역별 권역응급의료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9명, 10명 혹은 뭐 그 10여 명 이상이 응급의료센터에서 책임을 져 왔는데 지금 그 숫자도 너무 턱없이 모자라가지고 자신이 볼 수 있는 환자의 수가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연락이 오면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내고 119 구급차가 온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사정이 이러하니 환자를 받을 수가 없다. 다른 병원으로 가시는 게 어떠냐. 그런 이야기를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할 정도고 지금 여기도 셧다운을 검토한다라는 단독 보도가 어제 나왔어요. 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거 진짜 심각하다고 지적했고 특히 이대 목동병원은 한두 명이 이 권역을 담당하고 있어서 응급의료는 붕괴 우려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붕괴됐어요.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 일부 병원만의 문제다? 관리 가능하다? 자, 뭐 지역으로 가보면 더 심각한 사례들도 많은데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 전문의 전원 사직의사 밝혔다. 이게 흔한 상황이에요. 흔한 지금 지역에서는 매우 흔한 상황이고 서울 수도권은 인구가 또 과밀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병원들이 나와도 다른 병원이 감당해 주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기대와 희망도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빅5 병원이라는 대형 병원들조차도 응급의료센터를 감당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있는 이대 목동병원이 지금 셧다운을 검토할 정도라고 한다면 지역은 어떨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언론이 우려하고 있는 지점들을 보면 붕괴 직전이다. 이게 어제부터 계속 나왔고요. 오늘도 각 언론에서 전국 병원의 응급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붕괴되고 있다 지금. 이미 붕괴가 됐다. 이런 경고음들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한심합니다. 최근 일부 응급실에서 단축 운영 등 온전히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지금 이 지경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나온 보건복지부의 발표도 야, 돈 줄게. 이거예요. 야, 그리고 경증, 비응급 니네 비싸게 받는다. 이런 식이라니까요. 아니 제가 진짜 한심해서 그래요. 근데 이 사태에 오늘 속보로 나온 이 내용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를 보면 좀 기가 막혀요. 어떤 배경이 있느냐. 자, 중앙일보 단독 보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지도부 만찬이 원래 내일 모레 예정돼 있었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여야 회담을 통해서 대통령실을 패싱하고 지나쳐버리고
응급 의료 체계 정비나 의대 증원 문제를 거론하니까 대통령이 삐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런 설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원래는 30일에 만나서 밥을 먹고 지도부와 함께 당정 화합의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밀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배경은 뭘까? 결국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니까 대통령실이 또 불쾌해한다는 거예요. 대통령님께서 또 경로했을지 몰라. 얘 왜 이래?가 된 모양이에요. 어쨌든 지금 갈등의 횟수로 보면 5번째 갈등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개인의 불쾌함이나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해서 불쾌해하거나 당정 간의 화합의 자리를 뒤로 미루거나 심지어 오늘 나온 속보를 보니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입장인 것 같은데 의료 개혁 하시라니까? 의대 증원 유지 알겠는데 응급 의료가 붕괴된 거에 대해서 해법을 제대로 내놔야죠. 이런 식으로 그냥 삐져서 이런 자리를 뒤로 미루고 여당과의 어떤 정책적 조율 방안들을 뒤로 밀어버린다면 이 피해가 누구로 돌아가느냐? 누구한테 돌아가겠어요? 국민한테만 돌아가는 겁니다. 나 진짜 한심해서 그래요. 대통령실은 이 같은 한 대표의 주장이 해법이 되지도 않고 외려 문제를 키운다고 보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는 안보 치안과 같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 본질 기능이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니, 저기요. 의대 증원 1년 유예 주장은 주장이고 이것에 대해서 당정 간에 조율할 건 조율하시고요. 저 같은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의대 증원 문제가 전공의와 의대생의 이탈을 불러왔고 응급실 붕괴가 이미 예상됐던 상황에서 이미 현장은 붕괴가 됐고 그러면 그 해법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당정 간에 소통하고 화합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서도 경고음이 들어왔는데 한단 얘기가 돈 더 줄게? 수가 인상해줄게? 그리고 추석 명절 연휴에는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겠다. 공공의료기관, 군병원, 비상진료체계 집중 운영하겠다. 이게 다예요?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돈으로만 늘릴 게 아니고요. 그리고 경증 비응급을 분산시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의대 증원 문제를 좀 더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이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예? 절차적 정당성을 실종시켜서 이 문제에 대한 파국적 결말을 갖고 온 건 방통위 사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의대 증원 문제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예상했잖아요. 근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뭐라고 응답을 했어요? 회의에 들어온 사람 알려줄 수 없다. 의대 정원 문제 회의에 들어온 사람 알려줄 수 없다. 회의록이 없다. 회의록이 있었는데 파기했다. 이런 식으로 국회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2,000명 증원에 대한 문제를 매듭을 못 짓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의대 증원 문제로 비롯된 응급의료 붕괴 사태에 대한 해법을 진정성 있게 달라는 겁니다. 진정성 있게. 한동훈 대표 말 맞다나 유예를 하시든지 그래서 집 나간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하시든지 그냥 늘려보겠다. 2,000명 늘리겠다. 이걸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일단 속보, 대통령실, 유지 방침, 의료개혁, 입장 변화 없어. 사람이 죽어나가도 응급실이 붕괴돼도 우린 이대로 간다. 잠시만 개혁을 위해 진통을 겪는 것뿐이다. 사람이 죽어도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요. 이게 전부입니까? 이 정부가 하는 전부입니까? 추석 전후 2주간 이렇게 하고 만약에 전후 2주간이 또 지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대로 가는 거예요? 응급실 문 닫는 거 지금 안 보여요? 서울마저 빨간불이야. 서울은 원래 빨간불이었어요. 심각하네요. 자, 영상 끝.